사람을 말하다. peoples. 도박 중독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어떤 말살, 뭐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우리 영혼을 송두리째 갉아먹는 좀 그게 저는 도박 중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영혼이 팔려있다. 이렇게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배팅을 내 영혼을 배팅할 거는 그런 맥락이 아닌가 좀 싶어요. 예. 아니 우리나라 도박 중독자가 237만이래요. 예. 인구가. 아, 이게 좀 현실로 좀 와닿으세요? 도박 중독자가? 저도 놀랍긴 한데 만약에 도박이라는 게 우리가 어디 하우스에 가가지고 옛날처럼 고전적으로 뭐 이제 뭐 타짜에서 봤던 그렇게 하는 도박만을 우리는 도박이다라고 인식하기 쉬운데 예를 들어서 게임 안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이라든지 또 우리가 오 맞네. 네, 맞네. 확률형 뭐 뽑기잖아요. 사행성. 예, 어렸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는 뭐 초등학교 때 했던 짤짤이부터 시작해서 저도 해봤습니다. 뭔가 내기를 한다든지 예, 그런 것들이 다 합산되면 그런 스펙트럼까지 그러면 237만을 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와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도박을 했네요. 옛날에 저도 판치기 마찬가지고요. 예, 판치기부터 그거 시작해서 택시 타고 예.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 잘해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도박이라는 것 자체에 사람들이 왜 빠진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보통은 도박하면은 제일 직결되는 건 사실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돈이 근본이라는 건데 내가 근본이 없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근본을 빨리 만들고 싶은데 쾌락이잖아요. 맞네. 좋은 결과를 빨리 얻으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혹할 수 있거든요. 아 도박이다. 이걸 해가지고 내가 근본을 만들어낼 수 있겠네? 라는 생각에 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더 무근분자가 될 수 있다. 예. 대개의 결과는 더 있던 근본마저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죠? 전 도박해가지고 부자 됐다는 사례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약간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도박 혹시? 저는 도박에 정말 소질이 없어요. 당구 내기만 해도 항상 져요. 예,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저는 소질이 없다는 걸 깨닫고 손도 안 댔는데 도박에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우리가 전통 도박 옛날에 이제 하우스에서 했던 것부터 하면 이제 화투짝 하나만 갖고도 할 수 있는 게 무슨 도리지코땡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고스톱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많은 거예요. 섰다부터 해가지고. 많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떤 게임의 룰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흔히 내가 도박 좀 해봤다 하는 분들은 이제 해외 어디 카지노 가가지고 바카라를 한다든지 근데 거기서도 요새는 점차적으로 시류가 옛날에 뭐 블랙잭 뭐 그다음에 세븐오디라고 하는 포카라 게임에 그런 쪽으로 많이 집중을 했다가 요새는 점점 빨리 나오는 거 결과가 빨리 나오는 거 옛날에는 막 수를 쓰고 숫자를 계산하고 치열하게 수싸움을 하고 이런 것보다 영화 보면 포커페이스하고 막 네, 그런 거 있잖아요. 포커페이스하고 그런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그리고 룰이 단순한 그런 쪽으로 점점 더 마치 유튜브, 디지털이 쇼츠나 릴스 이런 거 쇼폼으로 가듯이 도박도 그렇게 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전부 빨리 여기에 좀 중독이 된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도박 중독자들도 좀 많이 보셨어요? 제가 뭐 마약이나 알코올만큼 많이 뵌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도박 중독자들 레파토리는 항상 비슷해요. 내가 뭐 그들은 너 소주 몇 병 마실 수 있어. 너 마약 필로폰까지 해봤어. 똑같은 맥락에서 항상 이 중독자들은 비교잖아요. 그렇죠. 너 얼마나 따봤어?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게 얼마야? 이게 중요한 건데 그건 다 동일해요. 다 빚지거나 아니면 자산이 뭐 거의 뭐 동결 상태. 네. 근데 항상 이들이 주목하는 거는 이 현실에 내 현 상황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내 과거에 내가 얼마나 따봤는가. 그 마치 너 중학교 때 싸움 좀 했니? 나이 40, 50대에서도 똑같이 하듯이 그런데 좀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얼마나 잃어봤니도 약간 그래도 약간 좀 그들은 얼마나 잃어봤니에 있어서도 우위를 따집니다. 그렇죠. 너 얼마까지 네가 좌절해봤니? 너 얼마까지 배팅해봤어? 너 얼마나 밑바닥까지 가봤니에 대해서도 네. 이 도박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박이 정직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확률만 잘 떨어지면은 내가 얼마든지 도박을 잘 운영하고 꾸려볼 수 있을 거라고 도박판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짜고 치는 고스톱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홀짝 그거 뭐 바카라 어디 가가지고 하는 거 아니면 이거 뭐 이게 내려가지고 하는 이 같은 숫자 그림 맞추고 이런 게 그 확률을 만든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기계에다가 입력한 사람도. 그럼 미치지 않고서야 거기서 내 사업장에서 떼돈을 벌어가게끔 만들어 놓겠는가. 그렇지. 그거에 대한 먼저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나는 그 확률을 피해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일종의 도박꾼의 오류인데 도박 중독자들의 가장 좀 만연한 비합리적인 신념이 뭐냐면요. 내가 이만큼 잃었는데 이제는 딸 때가 됐다.
이번엔 날 것이다. 라는 이제 이 알코올 중독자들로 치면 조절망상 같은 그런 망상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야, 100만 원 잃고 10만 원 따면 기분 좋아하려나? 글쎄요, 영혼까지 따도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 시스템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질문을 하나 놓쳤는데 네. 도박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비트코인이나 주식은 도박이라고 생각하세요? 비트코인하고 주식은요, 원리는 도박하고 매우 유사한데 어쨌든 투자하고 도박의 그 경계에 좀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가지고 물론 그걸 해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주식해서 부자가 됐다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접하긴 하거든요. 그쵸. 근데 사실인지는 그것도 모르지만. 사실인지는 모르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라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제도상의 어떤 장치란 말이죠. 크게 봤을 때는 이것을 내가 도박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투자 명목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그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코인을 해봤어요. 코인을 해봤는데 왜 안 하냐면 이제 네. 물론 돈을 잃었어요 결국엔. 예.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100만 원 제가 넣었어요. 근데 그 100만 원이 99만 원이 되면 팔고 싶어요. 그러니까 1%나 떨어지면 팔고 싶은데 이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됐을 때 내가 팔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 못 팔겠는 거예요. 보통 도박을 빠지는 사람들은 좀 어떤 성향이 있을까요? 집착, 편벽, 강박, 완벽하고자 하는 거. 내가 완벽하게 이 판을 통제해서 처리하고 모든 걸 판단해가지고 그 딜러하고 이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딜러를 제압하고 싶은 약간 그런 마음이 진짜 그런가? 엉뚱한 마음도 있죠. 예,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매번 그럴 수 없다는 것이고 도박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결핍 중에서도 이제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제가 함부로 판단할 거 아니지만은 경제적으로 내가 어떤 결핍 상태에 놓여 있었거나 그거에 대해서 돈에 대한 욕구가 또 강렬한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돈을 한번 벌어봐야 돼. 예를 들어가지고 막말로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아 라는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처음에는 그로 인해서 도박에 입문하였다가 나중에는 무엇이 목적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로 좀 가는 경우도 있는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솔직히 도박 같은 거는 내가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중독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돈이 없어도 하죠, 도박을. 빚을 내서라도 하는 게 도박이니까. 그래서 도박은 옛날에 그 패가방신 하려면 제일 먼저 도박부터 하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 같은 중국인들 마작을 하잖아요. 이거 네. 그 흰색 그거 돌 같은 거요? 예, 마작 많이 하는데 저는 싱가포르에 있을 때 중국 이제 그 문화나 그런 것들 좀 접할 기회가 조금은 있었기 때문에 싱가포르도 마작을 좀 하거든요. 네. 그게 뭐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영화도 그런 중국 영화 보면 있다 그러는데 네.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여보 와이프겠죠? 와이프한테 여보 오늘 당신을 잃었어 하면 이 아내가 주말 없이 짐을 싸가지고 뭐 옆집으로 간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미 현실에서 있었다. 아니 자기 와이프를 걸 수가 있을 정도면 이제 뭐 집이고 뭐고 이제 더 걸 게 없으니까 새끼 걸고 와이프 걸고 그러니까 이 도박이라는 거는 정말 자기 혼자 망가지는 게 아니라 저는 강심장인 것 같아요. 도박 중독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진짜? 제 생각에는 저처럼 이렇게 이제 겁이 많은 사람은 손도 못 대고 진짜 영혼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분간이 전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것도 현실 왜곡이네요. 현실 왜곡은 모든 중독의 특성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네. 이 현실을 비트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망상. 얼마를 따야 끝이 날까요? 그거는 끝이 없겠죠. 이 세상을 다,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그러니까 제가 중독자들한테 어떤 중독이 됐든 한번 여쭤보고 싶은, 그리고 실제로 여쭤보기도 하는 게 그거예요. 자, 우리가 마약을 한다고 해봅시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마약을 내가 죽을 때까지 마약만 한다고 하더라도 다 하고, 모든 종류의 마약을 다 하고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대답은 노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술을 내가 다 마실 수 있다? 대답 노죠. 세상에 있는 모든 종목을 해가지고 내가 모든 돈을 다 딸 수 있다? 노죠. 그렇죠. 모든 게임을 다 섭렵할 수 있다? 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중독이 마찬가지인데 인간이 신의 경지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위대한 교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나의 불완전함, 나의 나약함, 나의 한계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이걸 어떻게 뛰어넘어 보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들이 자신을 극기하듯이 해가지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됐을 때. 나중에는.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신 네. 그 승부 여기서 오는 도파민. 예.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도박에 손을 대는 동기는 압도적으로 돈이 많겠죠. 혹은 내 경제적 상황. 근데 실제 돈을 벌려고. 실제 내가 돈을 벌려고. 네. 근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혼선이 오는 거죠. 그렇지. 내 목적이 돈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이 게임을 이기고 장악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끝장을 봐가지고 어디까지 나는 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의사가 나와서 말하기를 자기가 본 사람 중에 돈을 가장 많이 잃은 사람이 500억이라는 거예요. 500억 있는 사람이. 예. 근데 그거죠. 500억 있는 사람이 도박을 왜 하냐고. 도대체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얼핏 이해가 안 되죠. 네. 네. 근데 그게 진짜 도파민. 그 극도의 그 승부에서 오는 네. 그 승리에서 오는 그 아무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도파민 그것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질은 빈곤이나 뭐 이런 어떤 현실적인 내가 처한 조건이나 상황 이게 아니라 강박적으로 집착적으로 나는 돈을 따야만 한다는 어떤 집착적인 생각. 네. 그리고 이제 충동이 올라오겠죠. 네. 내가 이 판을 통제하고 싶다는 그 욕구의 발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도박판에서 하냐 그거죠. 그것도 승률이 그 통제할 수 있는 승률은 50대 50이 아니라 거의 빵프로에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쪽으로 발행이 되냐. 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오늘 그 박사님하고 하루 종일 그 진짜 되게 긴 시간 동안 이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모든 중독이 다 연결이 돼 있다. 왜냐면 마약하니까 뭐 술도 먹을 수도 있고 섹스도 중독될 수 있고 마약하니까 뭐 도박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도박을 하니까 마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 있는 느낌이에요. 연계가 되죠. 근데 그렇죠. 이제 정확히 말하면 그 내적인 특성들이 좀 연계가 돼 있고 저도 신기한데 마약하는 사람들은 술을 잘 안 먹어요. 아 진짜요? 술은 또 우습게 봐요. 아, 네. 뭐술 정도도 못 끊어가지고 막 이런 느낌. 그거는 약물이 아니지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또 이상하게 도박하는 분들이 술 잘 안 해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진짜 분들이 있잖아요. 진짜 크게 가가지고 크게 배팅해가지고 막 이런 하는 그런 분들은 내가 냉철하고 명석한 이성을 갖고 있어야지 이 판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절대 내 정신을 해치는 건 안 해요. 오. 우리가 생각하는 뭐 당구장 쪽방에서 뭐 소주 한잔 하면서 폭파치고 이런 거 말고 진짜 도박이라고 할 만한 그걸 하는 사람들은 경계하죠. 네. 마지막으로 이걸 보고 계신 어떤 중독자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네네. 조금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냥 너무 자책하거나 나 자신을 못난 사람이라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감기 걸리고 안 걸렸는데 내가 왜 감기 걸렸을까? 내가 왜 안 걸렸을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막 죽을 정도로 한탄하고 막 그런 사람 없단 말이죠. 중독은 의학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긴 하지만 1차적으로는 질병입니다. 뭐 큰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를 보시고 저 중독자였던 여전히 회복 중인 저를 보시고 뭔가 제 삶이 이 자체로 좀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었으면